재수생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지난 4월 온라인 고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스터디갑의 관계자라며 A씨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면접을 빌미로 A씨를 부산의 한 스터디 카페로 부른 B씨는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변종 성매매 업소로 A씨를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피해를 당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 친구에게 남자 2명이 문을 막고 있었고 사장은 손님처럼 해보겠다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B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등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로부터 미성년자 등을 넘겨받은 유사 성매매 업주 2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숨진 A씨는 건축사를 꿈꾸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으로 재수 중 집에 돈을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르는 또래 여성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을 비롯해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는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일자리를 제한하는 사람의 정보를 세세히 알 수 없다는 정보 비대칭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찰도 관련 수사 지침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 환경과 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억눌린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여기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집에서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적힌 정유정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정유정은 분노 해소를 위한 계획 살인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애착,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완충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범행을 실제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유정은 범행 일주일 전쯤부터 과외 앱을 통해 과외 강사 54명과 접촉했습니다. 정유정은 혼자 사는 여성이고 집에서 과외 수업이 가능한 일을 찾았고 피해 여성이 조건에 맞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진행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정유정은 28점으로 나왔지만 검찰 검사에서는 26.3점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부산에서 또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수법이 공개되면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신상이 노출된 기분이라며 과외 앱을 탈퇴하거나 앱 자체를 삭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유정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과외 앱은 교사 45만여 명과 학생, 학부모 등 12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사진과 학생증은 물론 출신 학교 등을 기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회원들은 앱에 가입하기만 하면 교사의 전화번호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교사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다 보니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겁니다. 불안이 커지자 이 업체는 공지 글을 통해 모든 회원들에 대해 신원 인증을 거쳐야만 과외 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의 거주 지역이나 사진 기입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4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학부모로 가장해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이틀 뒤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